네, 최성민의 빅샷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기관의 눈입니다. 목요일의 남자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예, 2차 전지 너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들이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유럽 국가들의 보조금 지원 정책 등 이런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한병화 연구위원님 좀 자세히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유럽은 사실 뭐 코로나 이전에도 시장이 좋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달 정도 영향을 받았는데 상반기 집계만 보더라도 매우 괜찮았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유럽 각국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갖다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뭐 독일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한 2배 가까이 보조금을 올렸고요. 또 중고차를 갖다가 신차로 바꿀 때 전기차로 바꾸게 되면 또 거기에 또 보조금을 주는 제도까지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면서 하반기에는 판매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연간 한 83만 5천 대 정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크게 팔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83만 5천 대, 유럽에서만 말이죠? 네네. 83만 5천 대 정도 추정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코로나 이전입니다. 그러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코로나와 상관없이 뭐 프랑스, 독일, 영국 해서 지금 등록 대수나 판매 대수를 보면은 뭐 300%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럼 83만 5천을 이거 좀 숫자를 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추정치를? 네, 일단은 뭐 지금 대충 계산해봐도 네네. 한 100만 대 가까이는 나올 것 같고요. 네. 100만 대를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네. 올해 모든 대륙별을 통틀어서 유럽이 중국을 제치고 네. 1위의 전기차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뭐 우리 업체들이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좋은 그럼 상태입니다. 우리가 시청자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에 투자를 할 때 그러면 우리 한 위원님께서는 유럽의 데이터를 좀 더 신경 써서 보면 그것이 아마 좋은 답을 우리한테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절대적이고요. 유럽이 미국은 사실은 테슬라 스토리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케이스 최근에 바이든 이슈 때문에 바이든이 당선되게 되면 우리한테도 매우 좋아지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같이 지금 겹치면서 주가가 예전보다 더 좋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의원님께서는 하반기에도 당연히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럼 뭐 어떤 변수는 없습니까? 지금 유럽은 이미 큰 변수를 넘어섰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판매가 안 좋게 돼서 로비 업체들이 탄소 배출 규제를 좀 완화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뿌리치고 각국들이 전기차 지원만 확대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뭐 코로나보다 더 큰 변수는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제일 큰 변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스웨덴, 노르웨이, 뭐 이런 덴마크, 핀란드 이런 데는 어때요? 거기는 제가 숫자를 믿을 수가 없어요. 걔네 그 사람들은 차를 살 때 반이 전기차인 것 같은데 등록 대수가. 핀란드는 노르웨이는 한 70% 가까이 되고요. 네네. 스웨덴도 최근에 뭐 거의 한 30%로 올라왔고요. 네. 뭐 핀란드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제는 뭐 전기차, 수소차 100% 가는 시대가 이제는 거의 눈에 잡힐 듯이 이제 네네.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바이든 부통령 전 부통령이 요번에 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가능성을 미국의 유수한 그 펀드 매니저들, 유명한 뭐 CIO들은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의 지금 중심 섹터, 예를 들어서 풍력 섹터라든지 아니면 수소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전기차는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시장의 그 상승이 바이든과 연관된 섹터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기사를 많이 읽어보고 좀 공부를 해보고 분석을 해봐도 전기차, 수소차, 풍력 우리는 좀 이것을 집중적으로 조금 공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기차 섹터 안에서 종목들이 많잖아요. 뭐 에코프로비움도 있고 포스코 케미칼도 있고 일진 머티리얼도 있고 너무 많은데 지금 사실은요 그런 거 저도 사도 된다고 저는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손이 안 나가는 거죠. 좀 손이 나갈 만한 앞으로 조금 실적이 좀 좋게 나올 만한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새로운 토픽 과거의 토픽 말고 새롭게 부상하는 토픽
있으실까요? 다 좋은데요. 다 좋은데 네. 최근에 이제 조금 박스권에서 조정받고 있는 네. 두산 솔루스를 제가 좀 눈여겨 보고 있는 상태고요. 아, 두산 솔루스요. 네, 두산 예. 솔루스는 이제 M&A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네네. 그거에 대한 그 뭐 이슈들 때문에 네네.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는데요. 네. 두산 솔루스는 지금 현재 OLED 소재 네. 그리고 반도체 또는 5G에 들어가는 동박 네네. 이 매출과 이익만 하더라도 사실은 한 1조 정도 가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유럽의 유일한 전지박 공장, 동박에서 좀 파생된 건데요. 네네. 그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4분기에 완공이 되고 네. 매출액이 이제 테스트 매출액이 4분기에 일어나서 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가 일어나는데요. 네네. 일단 10,000톤 규모로 시작을 하고요. 네네. 올 연말 안에 15,000톤을 추가해서 증설을 시작을 해서 네네. 2025년 안에는 한 75,000톤 정도까지 늘어납니다. 네. 75,000톤 규모면 약 한 1조 정도의 유럽에서 전지방 매출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아직 이제 매출액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아직 못 믿겠다. 뭐 이런 네네.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만 네네. 그럴 생각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유럽에는 네. 유일한 공장인데 네네. 다른 이제 경쟁자들이 들어오기에는 네. 환경 규제 때문에 네.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신청을 하더라도 한 뭐 2년, 3년 이렇게 이제 걸립니다. 그러면 두산 솔루스가 환경 규제를 승인을 받고 두산솔루스는 이미 벨기에에서 자회사가 네. 아하.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벨기에에 있는 이 관련 회사는 이 사업을 한 50년 이상 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증설을 할 수 있는 데 비해서 네. 다른 업체들은 신청을 하면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EU 각국 전체의 동의를 네.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러면 그래서 이제 네네. 두산솔루스의 진입 장벽이 이제 매우 높죠. 증설과 동시에 실적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4분기부터 지금 공장이 돌아간다고 말씀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 온기로 다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 다 들어갔죠. 그러면은 이제 뭐 최초는 10,000톤이지만 네. 나중에 75,000톤까지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10,000톤이 일단은 돌아가면 내년의 밸류에이션은 그럼 실적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는 확 떨어지죠. 내년도에는 한 20배대로 PER이 떨어지고요. 네네. 그 다음 연도는 또 아마 한그 30~40%더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것이고 네. 계속 낮아지는데 1조까지의 성장은 사실은 뭐 거의 정해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유럽 시장이 워낙 이제 강한 데다가 네네네. 거기에 이제 플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봐서는 두산 솔루스의 경쟁자들은 유럽에 지금 공장을 세우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2년이 걸릴 거고, 두산 솔루스는 벨기에에서 50년 동안 하고 있던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공장을 설립하고 75,000톤까지 나중에 전기박을 갖다가 확대할 것이니까 실적이 전기차에 대한 산업이 갑자기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실적이 성장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네요. 그렇죠.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예상보다 많았으면 많았지 작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감안했을 때 네. 저희들이 이제 한 46,000원 정도 보고 있는데 네네. 사실은 그것은 이제 중간 정도의 증설 정도만 감안한 것이고요. 네네. M&A가 되고 나면 네네. 본격적으로 저희는 주가가 더 강세일 거라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M&A가 되고 나면 네네. 지금 현재 대주주가 이제 공격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네. 증설에 대한 투자가 네네. M&A에 들어온 업체들이 이제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속도가 또 좀 더 붙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네. M&A를 제로의 소진이라고 보시지 마시고요. 네네. M&A가 확정이 되면 네. 성장의 시작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4만 원인데 4만 6천 원이면 거의 다 왔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내년에 퍼가 한 20배 정도 거래된다면 네. 이게 그럼 밸류에이션을 몇 배 정도로 거래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진 머티리얼스 뭐 이런 회사랑 전기차 비교해야 회사들은 됩니까? 다 동일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증설의 가시성이 매우 높고 실적의 가시성이 네.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유럽의 자동차 시장의 성장률, 네. 중장기 성장률이 한 3 PER CAGR 연평균 네네. 성장률로 한 30%가 좀 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30배를 갈 수가 있다. 이게 네. 2022년 실적이든 3년 실적이든 네네. 4년 실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제 호황 초기, 성장 초기에는 좀 중장기 실적 기준으로 멀티플을 한 30배를 적용하셔도 네네. 무방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목표 주가가 달성하면 뭐 우리 한의원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있는 두산 솔루스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또 목표 주가의 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또 한의원님께서 커버하시는 바이오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긍정적 시각을 유지해도 되는 것인지, 이 바이오 섹터 안에서 지금 사실은 접근해야 될 그 개인들이 조금 투자할 만한 그런 종목을 하나 소개가 가능할까요? 바이오주들이 아마 저 코로나가 어느 네네. 정도 종식하는 시점이 될 때까지는 계속 강세일 것이고요. 네네. 이제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상태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조금 저평가된 종목을 사시는 게 좋다 이렇게 아하. 판단을 하고요. 네. 오늘은 제가 한국 BNC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BNC요? 한국 BNC는 네. 이제 제테마라는 종목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네. 네네. 그것과 사업 구조가 거의 동일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제테마가 한 4천억에서 5천억 사이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네. 한국 BNC는 필러와 보톡스를 같이 하는 같은 사업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시총이 1,50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매우 저평가돼 있고요. 또 저희들이 좋게 보는 것은 이 회사가 지금 대구에 공장이 있는데요. 네네. 근데 세종시에다가 대구 공장보다 한 5배 정도 큰 규모의 네. GMP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올 4분기에 완공이 되고요. 내년 네네. 하반기부터 거기서 이제 관련 바이오 의약품들이 생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공장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풀로 다 돌리게 되면 한 네네. 1,000억 정도까지 매출액이 일어나올 수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장기 실적 성장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정도에서는 사놓으시면 한 2, 3년 지나시면 네. 잘 샀구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네, 장기적으로 투자 가능하다. 지금 매수 매도의 추천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예,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거 그것을 우리가 권하지 않고요. GMP 공장을 세운다 하셨는데 네, 네. GMP 공장 안에서 뭐 필러를 만드는 겁니까? 보톡스를 아닙니다. 만드는 겁니까? 그건 기존에 이제 하던 거 보톡스는 네. 하는데요. 네네. 제일 주목하는 것은 사실은 간장약에 대한 그 원료 의약품을 만듭니다. 여러분 원료. 아시는 우루사. 우루사. 네. 그리고 고덱스 이 네네. 두 가지 약품만 원예 처방액이 연간 1,000억이 정도 네. 됩니다. 국내에.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원재료를 이 회사가 이제 지금 개발은 거의 다 했고요. 네네. 아마 그것을 원하는 중견 제약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납품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치매 치료 펩타이드도 있고요. 네. 그리고 관절약이죠. 이제 콘주란이라는 또 다른 회사의 그런 약과 비슷한 네. 그런 약을 이제 거기서 이제 주사제로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뭐 편하게 살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실은 GMP 공장을 만들어서 원료 의약품을 납품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정적인 굉장히 스테이블한 그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방안인 것 같고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한국 BNC의 리스크라면 리스크랄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네. 지금 대웅제약이랑 메디톡스도 사실은 뭐 소송 중에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톡신에 대한 그 오리지널리티 어디서부터 그게 유출이 됐고 나왔는지에 대한 뭐 이런 이슈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테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데이터를 전부 다 오픈한 것으로 네, 저는 알고 거기는 있어요. 영국의 세포주를 등록을 해서 가지고 왔죠. 한국 BNC도 이런 세포주를 뭐 오픈을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그거에 리스크가 대해서는 없습니까? 예. 뭐 제가 100%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회사한테는 보톡스는 아주 일부분일 뿐이고요. 아하, 이제 매출액을 시작을 했고 네네. 저희들이 뭐 기껏해야 연간 한 100억 정도 네네. 성장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상태고 네네. 다른 사업이 이제 훨씬 더 많죠.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리스크로 보기에는 네. 사실은 뭐 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인 보톡스 필러 그 다음에 펩타이드 원료 의약품 관련주 한국 BNC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나눠서요. 질문 하나 드리면 그냥 간단하게 풍력 쪽에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업데이트가 좀 있습니까? CS-윈드나 뭐.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네네. 지금 주가는 좋을 수밖에 없고요. 네네. 바이든 이슈 때문에 바이든이 당선되면 바이든 전후로 나뉠 정도로 네. 아마 그린 산업은 네.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네네. 그래서 풍력 같은 케이스는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이 뉴딜의 네. 중심이죠. 아주 전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유럽도 네.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네. 일본, 뭐 베트남 할 거 없이 특히 이제 해상 풍력이 네네. 아시아에서만 최근에 발표된 것이 한 40기가가 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40기가에 이제 우리 업체들이 납품을 하는 게 CS 윈드 같은 케이스는 네. 5조 원의 시장이고요. 네네. 그리고 삼강 M&T는 약 20조 이상의 관련 시장이 이제 앞에 생기는 거죠. 20조요. 네, 그래서 우리 업체들이 어쨌든 아시아 지역에서는 맹주라고 할 수가 있어서 네. 중장기 성장 전망이 아주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위원 오늘 말씀 여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